자, 여러분들 시들무에서 또 이만큼 똑 부러지는 분이 계실까 싶습니다. 바로 시청자 디반체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분은 되게 연약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공포를 주시는 분이에요. 참 특이하죠?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그러니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엄청 연약한 그 느낌이 확실히 있으시네요. 그렇군요. 네. 누가 뭐 괴롭힌 거 아니죠? 네. 누가 괴롭혔나 시작 전에. 아니면 제 춤을 보고 조금 많이 놀라셨어요? 네, 좀. 아니요, 좋았어요, 네. 좋았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디반체리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오늘 디반체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친구네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이거 보니까 보통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좀 사건, 사고가 있었던 일이라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 일은 제가 5년 전쯤에 친구네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정확히는 이제 친구가 사는 집은 아니고 친구네 조부모님 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지금 이제 돌아가신 조부모님이신데요. 할머니, 할아버지죠. 친구네 부모님은 이제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전라도에 있는 조부모님께서 사시던 집을 유산으로 받으셨어요. 근데 사실 친구네는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라도에 있는 집은 이제 사람이 안 사니까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몇 년을 방치하다 보니까 집이 거의 흉가처럼 돼버린 거예요. 예. 사람이 안 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생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이곳저곳 부숴놓기도 하고 장난감처럼 돼버린 거죠. 동네 붓처럼. 그래서 이제 친구네 부모님은 그 상태로 방치를 하면 안 되겠다 싶으셔서 그 집을 깔끔하게 수선을 한 다음에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친구 이름은 제가 예진이라고 할게요. 깔끔하게 수선을 하고 게스트하우스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전에 이제 예진이는 부모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친한 친구들을 이제 새롭게 단장한 게스트하우스에 초대해서 같이 파티도 하고 신나게 놀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도 다들 너무 좋다고 전라도에 언제 가볼 일이 있겠냐고 하면서 흔쾌히 같이 가기로 했어요. 대신에 이제 그 집이 주택인데 마당이 있기 때문에 마당에 뭐 잡초랑 이런 게 좀 우거져 있대요. 그래서 제 친구네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거기서 노는 대신에 잡초랑 풀 같은 거를 깨끗이 제거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예진이네 게스트하우스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친구들이랑 찍을 감성템, 필름 카메라 이런 거 챙기고 보드게임도 막 야무지게 챙겼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게스트하우스 가는 당일날 원래는 총 7명이 예진이랑 저를 포함해서 가기로 했는데 그중에 중간에 일정이 생기면서 2명이 빠지고 여자 5명이서 이제 예진이네 게스트하우스로 출발을 했어요. 네. 경기도에서 전라도로 가는 길이 사실 꽤 길잖아요. 맞죠. 긴데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중간에 휴게소 들려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하다 보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학창시절에 MT 가듯이 즐겁게 전라도에 위치한 예진이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예. 도착을 하고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하늘을 붉게 물들면서 지고 있고 그래서 약간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마당에 잡초 정리는 당장은 못하겠고 내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오늘은 다 같이 저녁을 준비해서 먹고 쉬기로 했어요. 원래 일정이 게스트하우스에서 2박 3일을 있을 예정으로 간 거기 때문에 사실 잡초 뽑는 일은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우리 널널할 때 하자 하고
이제 저녁에는 운전한 친구도 힘들고 하니까 같이 저녁 먹고 얘기하고 TV 보고 놀기로 했죠. 예진이네 게스트 하우스는 좀 특이한 게 옛날 일본 건물 양식으로 지어져 있어요. 2층 단독주택이었는데 평수도 좀 상당히 컸고 네. 그리고 원래 방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확장하면서 방들을 전부 터가지고 1층에는 방이 3개가 있고 그리고 2층에는 크게 터져 있는 방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네. 화장실은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이렇게 있고 집안에 계단이 있는 복층 스타일이니까 저희들은 이제 복층 집을 살아볼 일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층이 있으니까 재밌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롭게 수리한 게스트하우스를 막 구경을 했거든요. 집 모양도 뭐 한옥이면 한옥이지 일본 건물 양식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재밌다 그러면서 이곳저곳 막 보는데 게스트하우스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이 기역자로 돌아가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1층과 2층 계단 사이의 벽에 어린아이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크기의 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그 문이 자물쇠로 단단하게 잠겨 있는데 다른 방문은 모두 나무 문이거든요. 근데 이 문만 철문으로 돼 있는 거예요. 뭘까? 그리고 자물쇠가 잠겨 있다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 자물쇠가 애기 주먹만한 자물쇠가 5개나 걸려 있는 거예요. 쪼르르. 좀 이상하잖아요. 딱 보기에. 그리고 그 철문이 전혀 그 게스트하우스랑 어울리는 디자인도 아니고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이제 예진이한테 물어봤죠. 예진아, 이거 문 뭐야? 물어봤더니 예진이가 하는 말이 나도 사실은 잘 몰라. 부모님도 듣기로는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물탱크가 있던 자리래. 근데 지금은 어차피 상수도 연결돼서 굳이 물탱크 안 쓰니까 잠궜는데 열쇠는 예전에 잃어버리고 철문이라 뭐 굳이 그거 뜯기도 애매해서 그냥 줬다는데?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물탱크가 있는 자리인데 왜 굳이 자물쇠를 5개나 걸어놨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물탱크 자리인데 왜 자물쇠로 꽁꽁 걸어놨어? 그것도 5개나? 그랬더니 예진이가 하는 말이 물탱크가 있는 자리가 옥상처럼 외부랑 연결돼 있어서 뭐 도둑이나 강도 이런 사람이 누가 맘만 먹으면 집 밖에서 안으로 열고 들어올 수 있대요. 아. 그래서 안쪽에서 이제 못 들어오게 잠궈놨다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물탱크는 주택의 대부분 옥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 옥상은 아니고 반옥상처럼 1층이랑 2층 사이에 뭐 자리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저랑 친구들은 호기심 해결이 됐으니까 저녁에 주방에서 이제 시끌벅적하게 고기도 구워 먹고 알코올도 살짝 하면서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잘 시간이 되었는데 1층에 방이 3개고 그 중에 하나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실로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그 관리실로 사용할 방에는 침대가 없고 그냥 책상이랑 의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기는 좀 그렇고 나머지 방 2개 중에 하나가 2층 침대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 방 하나는 그냥 바닥에서 잘 수 있는 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굳이 침대방 있는데 뭐하러 바닥에서 자 이래가지고 1층, 2층 침대에 있는 방에 친구 2명이 자고 그리고 2층에는 2층 침대가 2세트가 있는 거예요. 총 4명이 잘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총 5명이니까 둘은 1층 침대방에서 자고 3명은 2층 침대방에서 자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나게 놀다가 내일 자초 정리도 해야 하니까 그만 자자 이래가지고 새벽 2시가 살짝 넘어서 이제 다들 잠자리에 들게 되었어요. 근데 얼마나 잠을 잤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자다가 뭔가 끼익 이런 날카로운 소리에 제가 먼저 잠을 깼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고 귀를 기울여 보니까 또 별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잠결에? 하고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진짜 끼익 끼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고 들어보니까 이게 뭐 날카로운 걸로 칠판 같은 거 긁는 소리랑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한 번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소리 때문에 예민해져서 더 이상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하고 가만히 누운 채로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보니까 2층에서 나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1층에서 나는 소리 같았어요. 예. 근데 그 와중에 끼익끼익 소리가 나는데 간헐적으로 그 끼익끼익 사이에 쿵 이런 둔탁한 소리가 같이 섞여서 들리는 거예요. 예. 느리게. 그래서 저는 순간 드는 생각이 하필 강도가 들었나? 빈집으로 오래 있었던 데니까 누가 열고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무서워서 혼자서는 확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두자니 같이 자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 해코지 당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 친구 2명을 흔들어 깨웠어요. 근데 한 친구는 이제 술이 떡이 돼서 일어나질 못하고 미진이라는 친구가 이제 제가 막 깨우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진이한테 미진아 너 지금 이 소리 들려? 끼익거리는 소리 혹시 들어봐봐 이랬더니 미진이가 가만히 있더니 본인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헐 뭐야 완전 잘 들리는데 이거 완전 도둑 든 것 같아. 너무 뚜렷하게 들리니까 어떻게 도둑 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근데 이게 또 소리만으로는 신고를 할 수 없는 게 잘못 들어서 신고하면 허위 신고처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만 하자 이래가지고 같이 1층으로 내려가서 강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도둑인지 아닌지 이거 확인만 하고 맞으면 다시 얼른 2층으로 올라와서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계단 쪽으로 향하는데 계단 쪽으로 향할수록 끼익 하는 그 날카로운 소리가 엄청 선명해지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진짜 누가 분명히 내는 소리다 싶을 정도로 끼익 하는데 간헐적으로 그 사이에 쿵 그러면서 또 끼익 쿵 이렇게 그 소리가 섞여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1층이다. 무조건 1층에 누가 들어왔다 해가지고 계단에 내려가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1층으로 내려가려고 계단에 발을 디뎌서 내려가는데 쿵 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게 1층과 2층 사이에 철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철문에서 나는 소리인 거예요. 그 철문에서 계속 끼익 쿵 이런 소리가 나서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예진이가 아까 했던 말이 외부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나 싶어서 저랑 미진이는 이제 그 철문 안쪽에서 소리가 나니까 귀를 살짝 댔어요. 귀를 살짝 대니까 끼익 하고 쿵 하는데 그 쿵 하고 소리가 날 때 문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 뒤에 때리는 것처럼. 이건 진짜 밖에서 누가 들어오려고 한다. 이건 진짜 100%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근데 한편으론 다행인 게 집 안으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미진이가 주먹으로 그 문을 세게 막 치면서 말했어요. 강도면 그냥 가세요. 지금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을 막 두들겼어요. 오. 그러니까 저도 같이 막 두들기면서 여기 지금 사람 많아요. 계속 두들기면 바로 신고합니다. 그만하세요. 이러면서 저희도 문을 반대로 막 세게 두들겼거든요. 그랬더니 잠시 잠잠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랑 미진이는 서로 쳐다보면서 진짜 대박 강도였나 봐. 어떡하지? 애들 다 깨울까? 아니면 그냥 올라갈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쾅쾅쾅쾅쾅쾅 문을 엄청 빠르게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둘 다 바닥에 주저앉았거든요.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1층으로 내려가서 예진이랑 자고 있는 친구 한 명도 마저 깨웠어요. 깨워서 철문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왔더니 이제 친구들한테
여기 문에서 누가 들어오려고 한다. 누가 네. 문을 세게 두드리더라. 이런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진이가 게스트하우스에 불을 탁 켜고 한 명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핸드폰 준비하고 그 상태로 이제 저랑 미진이가 다시 철문을 막 두들겼어요. 근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예진이랑 같이 자던 친구가 우리 보고 잠결에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저 혼자 들은 게 아니라 같이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기기엔 너무 찜찜해서 예진이한테 계속 얘기를 했더니 예진이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예진이 부모님께 밤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네.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마침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오늘 일을 끝내시고 게스트하우스로 내려오시겠대요. 그리고 네. 여자들만 있다 보니까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내려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아침 먹고 약속대로 잡초 제거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하루는. 그리고 또 예진이네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으니까 최대한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필름 카메라로 사진도 실컷 찍고 그러면서 이제 웃고 떠들다가 보니까 또 밤에 있었던 일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고 떠들고 놀다 보니까 밤 10시가 넘어서 예진이네 부모님이 도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진이 부모님이 오시고 나서 예진이네 아빠께서 밖에 물탱크가 어디 있는지 사다리를 놓고 살짝 올라가서 보셨는데 도대체 물탱크가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된대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요. 아마 뭐 가려져 있던지 그런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이번 기회에 그냥 철문을 따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벽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서인지 예지인의 아버지가 오실 때 쇠자물쇠를 끊을 수 있는 큰 플라이어 같은 거를 챙겨 오셨거든요. 네. 근데 자물쇠가 얼마나 단단한지 5개를 끊는데 잘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사와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밤은 늦었고 동네 철물점은 다 문을 닫아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철물점이 문이 열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아침에 문 열자마자 예진이나 아빠가 가셔서 절단기를 철물점에서 사와서 끊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 같이 잠을 잘 거 아니에요. 잠을 이제 부모님은 1층에서 주무시고 우리 5명은 2층에서 자는데 갑자기 그 끼익거리는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한번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니까 민감해져서 다들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또 술도 안 마시고 그냥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에 애들 5명이 다 잠을 깬 거예요. 그래서 예진이가 1층에 부모님께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죠. 안 내려가고 전화했더니 부모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진이가 엄마 지금 끼익거리는 소리 혹시 들려? 그랬더니 부모님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리고 간헐적으로 쿵, 쿵 이런 소리도 같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 확실하게 들으셨으니까 이제 예진이 아버지가 이거는 무조건 따봐야겠다. 아내가 누가 들어왔던지 아니면 속에서 뭔가 뭐 떨어져가지고 바람 같은 것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어찌 됐든 열어서 보수를 하던지 해결을 해야겠다 하셔가지고 동네 철물점에 아침에 해 뜨자마자 가서 절단기를 사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 절단기를 이용해서 자물쇠를 끊는데 하나씩 끊어져서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쿵 하고 진짜 주먹만한 자물쇠 크기를 뽐내기라도 하듯이 무거운 소리를 내면서 하나씩 자물쇠가 열려갔어요. 5개를 다 따고 드디어 딱 철문이 열리는데 물탱크가 있던 자리라던 그곳은 사방이 철벽으로 만들어진 방이었어요. 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래서 입을 진짜 틀어막고 멈췄거든요. 다들 멈췄어요. 근데 그 방이 얼마나 기괴한지 안에는 세면대랑 변기가 있고 그리고 사방은 다 철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감옥을 진짜 연상하게 하는 그 차갑고
꼭 이상한 냄새가 나는 그 쾌쾌한 방이 안쪽에서는 절대 열 수 없게 손잡이조차 없는 거예요, 문에. 우와, 밀실이네? 네. 예. 그리고 벽에는 진짜 수없이 손톱 자국들이, 긁은 자국들이 나 있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쁜데, 벽에 또 뭐가 있었냐면 마치 누군가를 이제 잡아놓을 것처럼 쇠고랑 같은 게 벽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예. 벽에는 부적들이 수십 개가 붙어 있고 그 방 한가운데 옥색 청자 같은 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독립기념관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독립기념관 가면 고문하는 방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 고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고문이 있는데 마치 딱 그건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영락 없이. 예.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물어봤죠. 이거 뭐냐고, 물탱크가 있는데라고 들었는데, 그랬더니 부모님도 그걸 처음 보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 집에서 살았는데 기억나는 거는 별로 없고, 한 번씩 여름이 되면 그 철문 틈 사이로 지독한 냄새가 났대요. 예.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이거 지독하게 썩은 냄새 나는데 이거 무슨 냄새냐고 하면 이제 조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탱크에 물이 썩어서 나는 냄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 근데 실제로 그 철문을 살면서 열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상하수도가 연결된 지 30년이 넘어서 최소 30년은 넘게 닫혀있던 문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조부모님께서 물탱크에 물이 썩었다고 하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30년 넘게 사용하는 물탱크는 이미 마를 대로 말라서 매년 여름마다 그렇게 냄새가 날 순 없잖아요. 그 방의 정체를 이제 알게 된 예진이의 부모님이 그 모든 게 너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지 그냥 넘길 수 없다고 하셔서 그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에게 여쭤보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전에 지어진 집 구조 중에 이러한 집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방이 있는지, 도대체 있으면 무슨 용도였는지 다 같이 여쭤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동네에 오래 사신 분 댁에 차례대로 들렀어요. 저희는 이제 궁금해서 따라갔고요. 근데 그 동네에는 일본식으로 지어진 건물이 꽤 있었거든요. 일본식으로 지어진 주택이.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일본식 건물 남아있고, 주인분이 거주하시는 그 집 몇몇 분들에게 실내 무릅쓰고 찾아가서 여쭤보았거든요. 오. 그러다가 이제 한 주민분께서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게, 일제강점기 시대에 전라도에 일본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대요, 그 동네가. 오. 예. 그리고 한국인 노비를 많이 썼었대요. 근데 노비가 이제 말을 안 듣거나 하면 가둬놓고 벌어주는 방으로 쓰이는 벌방이 있었대요. 벌방이라고 벌빵. 하는. 오. 네. 근데 모든 일본식 집에 이런 방이 있었던 건 아니고, 좀 고위 관리자 집에, 그것도 조금 악독한 취미가 있는 일본인 관리자 집에 이런 방이 몇 개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께서 해주시는 얘기가, 한날 그 일본인 관리자 분의 와이프, 이제 여주인 분의 귀걸인지 목걸인지 뭔가 귀금속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 동네가 이제 좀 비싼 게 없어져서 난리가 났는데 결국 못 찾고, 그 집 여주인이 여자 노비들을 전부 벌을 주기로 했어요. 니네가 가져갔다, 이렇게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여자 노비를 전부 벌 주는 방에 가둔 거예요. 근데 원래 여자 노비들이 하던 일이 잠들기 전에 이제 집안 단속하고 불 끄고 청소하고 뭐 정리하고 이런 일이 대부분 여자 노비들의 주 업무였는데, 전부 갇혀 있다 보니까 소등을 해야 되는데 소등을 못해서 그 중에 초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날 새벽 2시, 3시 사이에 2층에서 불이 났대요. 근데 그 벌을 주는 방의 벽이 사방이 철로 돼 있으니까 불이 나서 달궈지니까 시뻘겋게 그 방문이 달궈져서 안에 있던 여자 노비들이 끔찍하게 죽었대요. 예. 근데 그때가 한여름이어서 마침 밤에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다행히 불이 꺼졌는데 그 안에서 타고 죽은 노비들이 있는 데다가 막 비까지 내리니까 노비들의 썩는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할 정도라서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일본인들은 전부 일본으로 돌아가고 지어놨던 집들은 전부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 집에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철문에서 끊임없이 손톱으로 긁는 소리랑 쿵쿵 두드리는 소리랑 그리고 특히 여름에 지독한 악취가 나가지고 새로 들어온 집주인이 재를 올리고 부적을 안에 쓴 다음에 그분을 다시 열지 못하도록 잠궜다고 해요. 예.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예진이네 아버지도 어렸을 때 철판 긁는 소리 같은 걸 아주 가끔씩 들었대요. 네. 그래서 예진이네 아버지가 조부모님께 저기서 이상한 소리 나는데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면 그 부모님이 쥐가 그냥 벽을 긁는 소리라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예진이네 부모님이 알고 나서 이걸 게스트하우스를 과연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은 운영을 못할 것 같다고 해서 예. 그 2층짜리 집을 전부 부순 다음에 땅을 판매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을 부술 때 공사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집 철거하시는데 그 철로 된 벌방 안에 청자가 하나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한가운데 청자가 있었는데 좀 되게 고급스럽게 생긴 청자였거든요. 근데 그 인부 중에 한 명이 그거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봐서 버리는 것 같다고 해서 한 분이 챙겨가셨다는 거예요. 그 청자를. 근데 그 청자가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때 죽은 여자 노비들의 혼을 달래서 모아둔 청자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가져갔어. 그래서 근데 그분은 이제 그게 값어치가 좀 나가 보이니까 들고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막 놀면서 제가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사진 엄청 찍었거든요. 네, 감성템 네. 막 이러면서 사진 막 찍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현상을 맡겨서 보니까 대부분의 사진이 제대로 나온 게 없이 불에 막 그을린 것처럼 일부분이 시커멓게 나온 거예요. 아. 마치 불이 났던 그날 사진 찍은 것처럼 정말 막 시커멓게 일부분이 막 검게 그을려서 탄 것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너무 소름이 끼쳤거든요. 버리지는 않고 집에 놔두기는 좀 찜찜해서 사무실에 갖다 놨거든요. 그리고 그 전라도에 있는 마을이 아직도 일본 주택이 그대로 보존이 잘 돼 있대요. 예. 그래서 지금은 관광 명소처럼 사람들이 다녀간다고 하더라고요. 와. 아니 진짜 이거 레전드다. 밀실 벌빵. 네, 저도 밀실은 처음 봐가지고. 아니 그러면 잠깐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 조부모님께서는 그거를 자녀분들에게 비밀로 한 거는 그러니까 좀 신경 쓰이고 무서워할까봐 그런 걸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걸 막 숨기려고 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 조부모님이 그러신 게 아니니까. 네, 그쵸. 참, 이런 일이 있구나. 완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이것도. 네, 저도 그런 거를 네. 실제로 처음 봤어요. 정말 벽부터 천장이랑 바닥까지 전부 진짜 철판을 대서 이렇게 만들어진 방은 처음 본 데다가 안쪽에서 열 수 없게 그 문에 손잡이가 없는 게 너무 소름 끼쳤어요. 이야. 자, 네. 오늘도 디반체리님은 이렇게 레전드를 흘리고 가십니다. 제가 주워 담겠습니다. 이거 가져가도 네. 되죠? 네, 가져가세요. 네. 근데 진짜 그거 가져가신 분은 뭐 별일 없겠지. 그러길 네. 바래요. 네.
근데 아픈 역사가 섞여 있었네요, 여기에.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 아픈 역사가 섞여 있었고 절대 네. 또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때 시대에 또 억울하게 그렇게 네. 되신 분들이 아마 거길 떠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야, 이런 네. 일이 있었다라는 걸 또 이야기를 들려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너무너무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디반체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마워요. 네. 네. 야, 진짜 설명 차근차근 조근조근 잘 하십니다. 진짜 레전드 사연이었어요. 이번 이야기도 듣기 힘든 내용이었죠. 여러분들, 나는 이거 처음 들어보거든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는 일본식으로 된 주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한번 쭉 보다 보면 그냥 건물이 일본식으로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는데 내부에 그런 벌빵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자물쇠를 5개나 잠궈뒀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귀신 보는 친구 산이 친구분의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확인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코님, 늦은 네. 밤 또 이런 잔잔한 목소리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배탈이 나서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아이고, 뭘 잘못 드신 거예요? 매운 걸 좀 먹었더니만 고루룩 소리가 나네요. 그게 이제 배가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아유, 별 오늘 말씀을요. 일단 아코님의 친구분이신 산이 이야기를 들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맞죠? 오늘은 들고 왔습니다. 야,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보여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랑 좀 관련이 있어요. 저희 선선 얘기를 좀 할까 하거든요. 뭐 남자들은 뭐 군대를 전역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네. 제일 많이 하는 건 공부를 하면서 돈을 버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학 때까지. 제가 학창 시절은 경남 시골에 살았어요. 군대를 막 전역했을 때는 뭐 친구들이나 저나 복학하기 전까지는 본가에 보통 머물잖아요. 할 것도 없고 이리저리 하다가 그냥 돈이나 좀 벌자 찾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저희 선산을 관리하셨거든요. 똘비님께는 사진을 제가 방금 보내드렸잖아요. 거기 선산이 엄청 커요. 와. 70만 평 정도가 돼요. 흔히 말하는 저희 선조님들 거기가 묻혀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 산세도 뭐 길 따라가는 곳을 빼면 굉장히 크고 험해요. 길 따라가야지만 그런데 거기서 송이버섯이 많이 나요. 또 송이버섯으로 많이 나기로 유명한 동네예요. 저도 어릴 때 할아버지랑 놀러도 가고 삼촌들이랑 아빠랑 간 적도 있고 계곡도 또 있고 하니까 놀러 많이 갔거든요. 어느 한날 작은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셔서 할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리 와봐. 너 돈 줄 테니까 할아버지랑 삼촌들 좀 도와줘라. 일은 안 어렵다. 이런 말을 하길래 그리고 너 말고 친구들도 데리고 와도 된다. 뭐 일주일에 많게는 뭐 3, 4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하루에 일당 5만 원 이상 쳐준다고. 저는 엄청 좋았죠. 5만 원 쳐준다고 하니까. 거기가 송이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무슨 일을 맡기셨냐면 거기 큰 산에 움막이 2개가 있어요. 보초 서는 일을 맡기려고 했어요. 예. 좀 무섭긴 한데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막 밤에 겁나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가 좀도둑들이 기승했던 시기예요. 아, 그럼 지켜야지. 네. 네,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추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송이버섯 채취일이 이제 다가오고 추석이 얼마 안 남았으면 진짜 좀도둑 놈들이 많은 시기여서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삼촌 입장에서 할아버지랑. 그리고 거기 있는 인근 다른 또 송이밭 사람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또 와서 그 사람들도 훔쳐가요. 워낙 산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움막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원래 거기 일당을 줘서 지키고 있던 아저씨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가 좀 바쁜 일이 있으셔서 저희한테 좀 삼촌하고 할아버지가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둡고 무서우니까 혼자서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네. 6명 정도 괜찮냐고 제가 그냥 던졌어요. 괜찮다고. 오히려 무서우니까 돈은 톡톡하게 쳐줄 테니까 3명씩 두 움막에 보초를 서라. 그리고 작대기 같은 걸로 나무를 여러 번 치면 혹시 모를 좀도둑들이 도망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은 소리를 막 지르면 된대요. 그리고 또 거기 워낙 산이 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라디오가 있어요. 건전지로 트는 거 있죠. 비 안 맞게. 일부러 막 건전지 라디오를 틀어놓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미션을 주신 게 그 라디오가 꺼진 거는 건전지를 갈아 끼우는 거. 그게 다예요. 보초 서면서.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담력이 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네. 겁 없고 돈 필요한 애들. 그렇게 6명이서 팀을 꾸려서 올라갔어요. 움막이 2개 있다고 했잖아요. 1움막, 2움막. 그리고 1움막에서 2움막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예. 그런데 1움막도 산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2움막은 또 엄청 깊이 가야 돼서 가위가위보 해야죠. 그쵸. 6명이서. 2움막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가위가위보를 했는데 제가 2움막이 걸렸는데 2움막에 이제 인원을 제가 얘기할게요. 돌체, 산이, 저 이렇게 걸리고 1움막은 나머지 친구가 있는데 그 기타는 뺄게요. 똘비가 또 거기 있어요. 네. 뭐 어찌됐든 이렇게 팀을 나누고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뭐 계곡도 중간중간 있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리고 그 당시 또 올라가려면 이제 1박 2일이 있어야 되니까 만화책도 잔뜩 들고 가고 PMP 당시에는 영화 같은 것도 막 넣고 어찌 보면 꿀알바예요. 사실 지키기만 네. 하면 되니까. 산세가 험하고 그래도 뭐 친구 3명이면 별로 안 무섭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송이버섯 그리고 여러 버섯이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따도 된대요. 너희 부모님 가져다 주라고. 애들은 막 눈이 뒤집히죠. 이 비싼 걸 따도 된다고 하시니까 중간중간에 보이면 니들 눈에 보이면 대신에 포자만 안 다치게 잘하라고 하셔서 그냥 너무 좋았죠. 올라갔는데. 네. 그런데 한 주 한 주 보초를 사다가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3주차 정도 됐을 때 저희 쪽 움막에서 이 움막이죠. 네. 밤 11시가 넘었을 때 누가 봐도 움직임이 들어온 걸 저희가 3명 다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욕을 엄청 했거든요. 돌체랑. 왜냐면 인기척을 내라고 했으니까. 네. 산짐승인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누가 도망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밤 늦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시간에 사람이 당연히 없을 거고 짐승이다. 그런데 여기서 산이가 아닌데 저거 사람일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네가 매눈이야? 어디 온데 저걸 어떻게 알아? 사람한테 이 시간에는 싸움 기분이란 게 든대요.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소리가 들린대요. 헐떡이는 게. 방금 소리가 난 위쪽에서. 야 그럼 잡아야지 왜 얘기를 안 했어. 야 근데 이거 좀 뭔가 이상해. 뭔가 살기가 느껴져.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자기도. 그런 말을 하니까 좀 긴장을 하고 그날도 별 문제 없이 내려갔어요. 낮에. 다음날 점심쯤에 이제 내려가는데 1움막 쪽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친구들도 같이 내려가야 되니까 차를 또 그쪽에 세웠어요. 그 밑에. 저희가 도착하니까 얘네들이 아직도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욕을 했죠. 일어나라고. 그런데 애들이 하나같이 웃으면서 야 우리 할 일을 했다. 그래서 좀 늦게 잤다. 뭔 소리야 물어보니까 새벽 중에 출출하잖아요. 라면을 끓여 먹는데 버섯 라면을 먹고 싶어서 주위에 봐둔 그 국수버섯이랑 꽃버섯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걸 뜯어서 버섯라면 끓여 먹어야지 하고 해서 그걸 채취하고 계곡 쪽에 씻으러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람 2명이 속닥속닥 거리면서 숨어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서 얘네들이 잡았대요. 혈기왕성한 남자 3명이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을 잡았어요. 좀도둑을. 제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대요. 아저씨들이니까. 아저씨 여기 왜 들어왔냐고. 여기 우리 친구 할아버지 산인데 이걸 딱 잡고 한 명 한 명씩 잡았고 이제 친구 3명이니까 한 명은 얼굴에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셨어요. 삼촌하고. 주머니 같은 거 뒤져서 신분증이나 얼굴 사진 꼭 찍어 놓으라고. 나중에 이거 발뺌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내려와서 좀도둑들 사진을 보면 인근 10만이나 송이 또 다른 쪽 산 주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할아버지나 삼촌은 신고를 하면 되는데 보통 외지 좀도둑들은 그냥 보낸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겁을 주면 다음에 안 온대요. 그리고 사진 다 찍고 한 명은 또 주머니 안에 신분증이 있길래 그것까지도 찍었대요. 친구들이. 그런데 아저씨들이 막 비는 거예요. 아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다 미안하다 청년들 막 이러니까 뭐 할아버지가 이제 보내라고 했으니까 아저씨들 이번에 봐드릴 테니까 그리고 사진 다 찍어놓고 누군지 다 알죠. 그러니까 절대 이제 오지 말라고 이러면서 이제 보냈대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고맙다고 내려가서 이제 삼촌하고 할아버지 그걸 보고를 하잖아요. 할아버지 이거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은 걸 보여주는데 할아버지가 보시고는 누군지 모르네. 좀도둑 맞네. 그리고 삼촌도 이걸 유심히 보시는데 삼촌이 한때 경찰대 준비를 했던 삼촌이에요. 저희 삼촌이. 그래서 뭐든지 좀 유심히 보세요. 그러다가 유심히 보는데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보통 송이산에 좀도둑들이 오면 등산복이나 등산화, 작업복이나 배낭을 메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이 인간들은 반바지에 추리닝이야? 그리고 왜 일반적인 긴 티에 운동화냐고 복장이. 이거 뭐 송이 좀도둑이 맞나? 이런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복장이. 그리고 1운막에 있던 똘비가 얘기를 하기를 예.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왜 삽을 들고 있지 두 분이? 생각해보면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도둑질하러 오면 삽을 왜 들고 오고. 그럼 물어봐서 할아버지 삼촌 삽이 필요 없죠? 당연하지. 우리 묘가 우리가 산을 파도 삽을 파는 거고 길을 내도 우리가 삽을 쓰는데 왜 이 인간들이 삽을 쓰겠냐고. 예. 그러더니 산이가 얘기하길 야 그 삽 어딨어? 묻길래 삽은 계곡 옆에 거기 떨어져 있는 거 봤긴 봤는데. 이걸 산이한테 얘기하니까 산이가 갑자기 삼촌한테 가서 경찰을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경찰 안 부르실 거면 오늘 분명 한 번 더 올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산이가. 예. 그래서 잠복을 좀 해보면 어떨겠냐고 산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런 말을 다 하시니까 삼촌이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산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삼촌하고 할아버지한테 이런 친구라고. 이 모든 걸 다 들으시더니 오케이 했어요. 삼촌이. 경찰에 신고는 좀 이르고 삼촌 친구 2분 그리고 할아버지 아시는 분 그리고 제 친구 6명 이렇게 10명 정도가 팀을 꾸려서 잠복을 하러 갔어요. 그날. 그리고 삼촌 친구분 한 분은 아까 경찰대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삼촌이. 친구분이 파출소에 근무하세요. 그럼 좀 든든하잖아요. 뭔가. 예. 3명씩 짝지어서 잠복을 했었거든요. 밑에 차리 멀리 세워두고 삼촌하고 그 경찰 삼촌분은 산중으로 올라가서 잠복을 하고. 그런데 한 11시쯤 되는 것 같아요. 산이가 똘비랑 저한테 니들은 나랑 잠시 계곡 좀 한번 가줄 수 있냐. 그래 가자. 그리고 똘비는 필요했어요. 똘비가 그걸 봤으니까 삽이 어딘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길을 좀 잘 알잖아요. 그리고 똘비가 싸움을 거기서 제일 잘했어요. 키도 크고. 그래서 이렇게 멤버를 데리고 갔는데 네. 어디쯤이냐 묻는데 그래도 똘비가 잘 기억을 하더래요. 왜냐면 라디오 소리가 있으니까. 그 길을 찾아가는데 삽을 발견했어요. 산이가 삽 2개를 들더니 새 거다. 이거 산지 얼마 안 된 거다. 끝부분에 그을린 게 없어. 이건 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길래 그 삽을 들고 다시 내려왔어요. 차 쪽으로. 그리고 차 쪽으로 와서 교대로 좀 자면서 새벽 3시쯤에 지난 네. 것 같은데 삼촌이 저한테 작은 목소리로 전화가 오셨어요.
삼촌이랑 삼촌 친구분이 움막 근처에 그 몸을 숨기고 있었나 봐요. 예? 전화가 거기 터지는 곳이 있고 안 터지는 곳이 있잖아요. 산이니까.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느껴지긴 느껴졌어요. 니들 올라와야 되겠다. 인원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촌 어디요? 그럼 이운막 쪽으로 올라오는 길 따라 한번 와봐. 그래도 위험하니까 아예 손전등이나 렌트 아예 비춰서 들고 오라고. 차라리 그냥 그렇게 올라오는 게 나을 것 같다. 일단 이걸 듣자마자 아래에 있던 7명 정도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같이 올라갔어요. 할아버지만 빼고 다 같이 올라갔는데 새벽이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분에 다들 긴장해 있으니까 피곤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을 안 났어요. 왜냐면 긴장이 너무 되니까. 그 가파른 산을 다 같이 올라갔어요. 길은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리고 애들도 2주 정도 일을 하니까 길 나름 좀 빠삭해요. 가는 길만 가다 보니까 우리가 송이를 따는 건 아니니까. 근데 올라가는 도중에 산이가 자꾸 혼자서 중얼중얼 자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을 쳐다보면서 누구랑 또 대화하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혼자서. 그럼 저는 그걸 알잖아요. 아, 또 뭔가 또 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누가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또 우리 여기 6, 7명 있으니까 고라니인가? 멧돼지인가? 이상했는데 랜턴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게. 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 삼촌이나 삼촌 친구겠지. 근데 멀리서 봐도 옷차림이 달라요. 예. 그런데 갑자기 산이가 저 사람 잡아!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크게 잡아 이러길래 어찌됐든 저희는 인원이 많으니까 그 사람 바로 잡았어요. 잡은 게 어렵지 않았어요. 50대 후반이다 보니까. 잡았는데 놓으라면서 아저씨가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산주인이다. 이 놈들 뭐야. 그리고 저는 또 그때 거칠게 얘기했거든요. 무슨 개소리냐고. 우리 집 산인데. 어디서 도둑놈들이 여기서 지금 설치고 다녀요. 제가 화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산이가 조용히 해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야, 한 명 더 내려올 것 같다. 그런데 정말 한 1분 정도 지났나? 또 정말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와 하면서 내려오는데 이게 들리니까 제 친구들이 잡으러 갔어요. 또. 우리는 뭐 젊으니까 잡아왔어요. 또. 그리고 위에서 삼촌하고 삼촌 친구도 내려오고 계셨어요. 한 명 잡아서. 중간에서 삼촌이랑 이제 다들 3명을 잡았잖아요. 총 만나서. 근데 삼촌 아까 위에 사람 많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딨냐고.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을 일단 끌고 그 험한 산을 내려가는데 경찰이 와 있는 거예요. 경찰이 와 있고 옆에 파출소 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부른 것 같아요. 이걸 일단 연행을 하고 제가 산이한테 야 저기 위에서 내려오는 걸 너 어떻게 알았냐? 첫 번째는 그렇다 해도 두 번째는 어떻게 알았냐? 그러다가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삼촌이 너희들 피곤한데 자러 가재요. 일단 다 같이 삼촌 집에서 자고 다음날 우리 일어나자마자 아침밥을 먹고 거기 경찰서를 갔어요. 경찰서를 갔는데 이제 가면 자초지종을 이제 듣잖아요. 일단 삼촌하고 삼촌 친구 눈에 들어온 사람은 5명 정도 있대요. 예. 아까 말했듯 2명은 도망갔고 3명을 저희가 잡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친구들이 1명 잡은 그 사람 얼굴이 있어요. 동일 인물이잖아요, 1명은. 그리고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저희 삼촌 친구분이 또 궁금해서 산이한테 물어봤어요. 아코한테 뭐 전에는 들었는데 신기 있는 친구라고 듣긴 들었다. 그 삼촌도 친구분도 궁금했는지 어떻게 알았냐 그냥 물어봤대요. 그 와중에도. 여기서 말씀드릴 거 좀 아닌 것 같고 잠시만요 해서 따로 이제 저 불러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산의 눈에는요 이 사람들을 보자마자 살해당한 사람들 같았대요. 아까 올라가다가 혼자 중얼중얼 됐잖아요. 예. 연가들이 내려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다 살해당해서 울고 있던 거다. 아, 너 그래서 혼자 아까 막 옆에서 중얼중얼 됐구나 어제. 그랬는데 내가 보통 연가들한테 말을 잘 안 건대요. 네. 말을 안 거는데 그냥 말을 걸어봤대요. 왜 우시냐고. 대답을 안 한대요. 그 연가가. 그냥 손가락만 그냥 위를 가리켰대요.
그런데 그 손가락 가리킨 곳에 그 두 사람이 내려오고 있던 거예요. 그럼 뭐 얘가 말은 안 하고 알려줬던 거잖아요. 그럼 그 알려준 거니까는 얘가 그럼 영가들이 이 사람들한테 뭐 당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 같은 거 하시더니 똘비님 제가 사진을 방금 아까 보여드렸다고 했죠. 거기가 삼촌하고 삼촌 친구분이 잠복해 있던 장소거든요. 잠복해 있던 장소인데 일단은 여기서 들키게 된 계기는 그 당시는 폴더폰이잖아요. 저한테 작게 얘기를 했는데 다 뜰 때 어른들은 습관적으로 탁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들 때는 조심스럽게 드는데 내릴 때는 탁 소리가 나서 이게 그때 들킨 거예요.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 그럴 때 들켰는데 그런데 이 5명이 뭘 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거기 위에 5명 정도 올라갔는데 삽으로 뭘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 장소에 오더니. 그런데 자기들끼리 욕을 하면서 어디야 이씨 아씨 이러면서 막 싸우면서 욕을 하는데 8분쯤 지나다 어떤 한쪽에 여기 찾았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를 찾은 곳을 파니까 가방 안에 돈 뭉치가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웃고 있고 나머지도 이 인근에 있을 건데 여기 그리고 근처에 그 새끼도 있을 건데 이런 말을 들었대요 삼촌이. 이러면서 빨리 찾으라고 하는데 아까 그 탁 소리에 일단 다들 혼비백산해서 도망갔거든요. 근데 다행히 나머지 2명은 잡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친구가 찍어놓은 얼굴이 있으니까. 그럼 다시 경찰서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 신원조회해서 저희한테 알려줬어요. 전부 다. 전과자의 사교사, 임방관 전부 다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시골 지역에 작지만 나름 뭐 파 같은 게 있어요. 뭐 땡땡파, 뭐 칠성파 이런 것처럼. 시골이지만 나름 유명한 파였어요. 그게. 거기 20년 전 건달이었어요. 그 당시.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50대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후에 좀 알았는데 그 저희 산 근처가 암암리에 운영하던 하우스 도박장이었어요. 그리고 투기 싸움 도박 아세요? 그런 게 저희 선산 근처였대요. 그 당시. 그리고 자기들끼리 무슨 싸움이 일어났나 봐요. 거기서. 그러면 살해까지도 일어나고 일본은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감옥살이를 하고 하우스니까 돈이 많잖아요. 쌓아두는 돈이.
그 위 산에서 아래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몇몇 행동파 대장들 있죠. 걔네들은 이제 내려가기 힘드니까 그 가방 돈을 숨기고 있던 거예요. 숨기고 있었고,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 시신들도 얘네들이 막 유기를 했던 거예요. 어떤 이유로는 저도 모르는 거고, 일단 삼촌 친구분이 그 당시 얘기해 주신 거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그 시기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 파가 통째로 무너질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다 깜빵할 거 아니에요, 연행돼서. 그러면 뭐 쫄따구들은 뭐 실형을 길게 안 받지만은 행동대장들은 사형교사 이런 게 끼어 있으니까 실형이 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형이 기니까 나왔던 시기가 그때가 가을이라고 말씀드렸죠. 8월 15일 광복절 특사라 나왔던 놈들이래요. 그런데 산이가 뒤에서 말하는 게 삼촌 그리고 아코야, 근데 내가 느낀 건 사실 이게 아니었대요. 이게 아니었어요. 삼촌도 궁금해서 뭘 느꼈냐. 이게 라디오에서 나오는 뭐 음악이 있을 거고 말하는 게 있을 것 같지 않느냐. 근데 나는 처음에 한 1주 정도 있었을 때부터 왜 자꾸 강강술래 이 노래가 자꾸 이틀에 한 번씩 들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도 정말 라디오 소리인 줄 끝까지 그건 줄 알았대. 근데 아니었어요. 이틀에 한 번씩 들리는 거니까. 이걸 삼촌이 들으시더니 옛말에 전통 민요가 들리면 이거 뭔가 좀 안 좋다는 걸 언뜻 들었는데 무당한테 들었나? 너 뭔가 본 건 없고 이렇게 저희 친구가 그 산이한테 물었는데 본 거는 아까 그 영가들 아까 봤잖아요. 그 영가들이 확실한 건 그 사람들이 해안 사람들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영가 분들이 옷차림이 이상하다. 마치 50년대 입던 옷들 있죠. 옛날 옷들. 네, 옛날 옷들 그런 옷들을 입는 걸 봤대요. 근데 엄청 많이 봤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좀도둑들을 바라보면서 희덕덕 웃고 있었던 거 보이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눈물을 흘리던 영가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전달이 되고 궁금해하니까 삼촌 친구분이 이걸 조사를 해주셨어요. 저희 선산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6.25 당시 양민 학살 사건이 있던 장소였는데 아이고. 암암리에 처리된 시신이 저희 산속에 묻혀 있었어요. 많이. 이 일이 있고 나서 들은 건 사실 한 1년 후였어요. 네. 그런데도 여기서 의문인 건 산이가 이게 아니래요. 아니야 이것도 아니래요.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왜 무슨 일이야. 아니 자꾸 그렇게 하라면 우리 삼촌 답답해 죽는다고. 그게 이제 이 일이 있고 나고 8개월 후잖아요.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이분들 왜 강강술래를 하냐고. 억울하게 양민 학살 사건으로 죽었는데 아니,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삼촌한테 그대로 또 전달을 했어요. 그날 전화로. 알고 있는데 너희들한테 말 못하겠다. 삼촌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있는데 말은 못하겠다. 이 말씀을 남기시고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제가 또 못 참거든요. 이걸. 네. 못 참아서 이걸 닥달을 해서 삼촌한테 매달리고 제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는 뭐 안 도와줄 거다라고 하니까 얘기를 해 주신 게 뭐냐면 예. 무당들이 신기 빠진 무당들 있죠. 예. 그 무당들 3-4명이 모여서 화전민이 된 것 같대요. 거기에. 예. 네. 왜 근데 무당들이 화전민이 돼? 뭐가 잘못돼서? 아마 얘네들 사기치다가 혹은 신발이 딸려서 혹은 선무당 짓거리를 하다가 예. 잘못돼서 얘네들끼리 모여 있는데 여기서 또 신기 받아보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움막이 이움막이에요. 저희가 있던데.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1번이 저희가 1움막 애들이 올라가는 곳이고 2움막으로 가려면 저희가 그 2번째 2움막 길로 올라가요. 근데 그 빨간색 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유일하게 그러네요. 네, 유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좀도둑들이 올라온 길이기도 하고요. 예. 잠복했을 때 올라온 걸 못 봤으니까요.
그런데 거기가 아까 말한 선무당들, 사기꾼 무당들, 거기서 무슨 강령술 같은 거 있죠. 거기서 이상한 죄를 지내던 그 길목이래요. 죄를 지냈는데 앞에 말한 강강술래 있죠. 젊은 여자 영가들만 불러 모아서 예. 성행위를 하려고 했던 거래요. 여자 영가들만 불러 모아서 자기들만의 파티를 즐기려고 했던 거래요. 무당들이 남자 4명 무당에 올라와 있고, 왜냐면 이제 시내로 나가면 잡히잖아요. 사기꾼들이니까. 미쳤네. 예. 네, 그런데 뭐 풀 건 더 풀어야 되니까 거기서 귀신 영가들을 불러 모아서 그 짓거리를 하려고 했던 거래요. 예. 그거 삼촌은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궁금하잖아요. 정말 용한 무당한테 물어봤대요. 삼촌 친구분도 궁금하니까 그렇게 알아봐서 예. 그걸 알아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저희 선사는 저희가 성의를 잘 채취하고 지적도를 가지고 와서 오늘 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코님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예. 일단은 뭔가 현실 공포긴 한데 뭐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완전 섞여버렸네 이야기가. 그런데 이게 사실 긴데 최대한 줄인 겁니다. 제가 딱딱 줄여서 말씀드렸는데 공포스러운 게 몇 개가 있긴 한데 일단 이 강강술래 영가들이 놀이를 하는 건 달래야 된대요. 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무당들은 늙어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근데 그 소리는 산이 귀에는 아직도 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2014년도에 저희 작은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거기는 삼촌이 위령제 같은 걸 지내줬어요. 위령제 같은 걸 지내줬는데 아직도 들린대요. 쉽게 갈 그럴 분들은 또 아닌 것 같네 느낌. 네, 그게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얘가 기거해서 좀 부탁받는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무속 예. 선생님.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 무당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절대 관여하지 말라고 했대요. 함부로 끼어들지 네, 말라. 네, 절대 관여하지 말고 그냥 위령제 지내고 뭘 지내도 안 될 거다. 그냥 노래 부르면 노래 부르는 대로 가만히 놔두면 된대요. 아무런 해코지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래요. 근데 아직도 들린대요. 그러니까 이런 네. 거를 좀 다 올려보낼 수 있는 무당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무속 쪽에서도 강력한 신을 등에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가능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선이한테 이 얘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예. 야, 그러고 보니까 너 유명한 법사님 계시잖아, 거기. 야, 그분도 안 돼? 물었는데 가만히 놔두래요. 네, 안 올려보내도 되니까 가만히 놔두라고 했대요, 그 법사님도. 예. 노래 부르는 영가들이 있는 곳에, 그리고 단체로 있는 곳에는 좋은 일이든 뭔 일이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된대요. 까불지 네. 마라. 네, 까불지 말고 그냥 알아서 그 영가들은 잘 놀다 가거나 아무런 해를 끼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막 설치지 말라? 산이도 꾸지 좀 받았대요. 근데 네. 그거겠네. 거기서 잘못 건드렸을 때 돌변하는 게 센가 보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드지 말라고 하지 괜히. 네, 네. 자, 오늘 아코님께서 정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고 산이님께서 괜히 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터 자체가 보통 터가 아니네요, 보니까. 네, 범죄 저지른 무당들이 거기서 모여서 산다는 건 좀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오늘 아코님께서 소중한 이야기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 일단은 강강수월래 하면 저도 별로 좋은 기억이 있진 않아요. 강강수월래가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여나 시들무 듣다 보면 귀신들이 다 강강수월래를 하고 있었다 이런 사연들이 간혹 있죠. 저 옛날에 이제 트러커님 사연도 있었고, 이게 보통 게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하는 귀신들이.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 귀신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잘못 건드리면 정말 큰 해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여나 귀신을 봤는데
귀신이 단체로 강강수월래를 하고 있다. 그때는 정말 조심하시고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